저는 다분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단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활동을 하려면은 사람들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본도 한국처럼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말 부럽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에서 현금만 가지고 여행을 해보자 했는데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키오스크가 있는데 현금 넣는 구멍이 없더라.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쓰지 말고 영어를 써야 된다. 그 이유가 어설프게 일본어를 쓰면은 무시를 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영어를 쓰면은 좋은 대접을 받는다. 일본에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요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야후 재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한국 대선이 일본에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그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결과가 영향이 있다가 52% 정도 되고 영향이 없다가 46% 정도 됩니다. 뭐 한 절반 정도 반반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각자의 그 정치적인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서로에 굉장히 커다랗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대선에 일본의 언론들이 크게 집중을 해서 좀 보도도 많이 내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한국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 압도적인 수치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주목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대한 보도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김문수가 누구야? 이러한 댓글이 달릴 정도입니다. 이제 한국 대선에 대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몇 퍼센트의 뭐 지지율이 있다 뭐 그러면서 막 쭉 설명이 나오면은 그 댓글을 제가 쭉 보면은 야, 김문수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한 댓글이 달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뉴스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은 일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에게만 집중해서 보도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일본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야후재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 윤 대통령 파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가 86%나 됩니다. 정말 압도적인 수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일본 국민들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이유가 아무래도 뭐 다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정권 당시에 한일 관계의 그 외교를 아무래도 일본 중심으로 좀 펼친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몇 해 전에 일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한국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뽑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해요. 실제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일본 편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 국회의원들, 전 일본 총리들이 전부 한국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한국에서 뭐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전면적으로 막 드러나와서 이제 식민지 사관을 막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대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일 관계를 정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힘쓴 대통령, 그러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고 인기가 좋은 거죠. 일본 사람들은 원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성 해체 시위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본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시위하고 그리고 뭔가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재무성 시위가 벌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재무성 앞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일본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반면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벌어들인 수익에서 얼마만큼 국가에 내느냐, 지불을 하느냐, 얼마만큼 국가가 가져가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일본의 국민 부담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1975년도를 살펴보면 일본인들의 국민 부담률이 25.7%입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보면은 46%로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무성이 2025년 일본 국민의 국민 부담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46%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한 2년 전쯤에는 48%까지 올라갔습니다. 라는 거는 일본인들의 국민 부담률이 거의 50%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때 소장농들이, 그러니까 소장료로 그 쌀을 절반을 띄어갔다.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 시대에 지금 국가가 50%를 띄어간다. 지금 에도 시대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는 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그만큼 떼어가는 돈은 더 많아졌으니까 쓸 수 있는 돈은 더 작아진 거죠. 물가도 오르고 했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버는 돈은 똑같은데 지금은 쓸 수 있는 돈은 더 작아진, 더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1995년과 2025년 세후 수입의 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연봉 500만 엔, 그러니까 한화로 5천만 원, 연봉이 5천만 엔인 사람이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를 내고 나면 401만 엔 정도가 됩니다.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4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1995년과 비교해 보면은 27만 엔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270만 원이 더 줄어든 그러한 금액이라는 거죠. 더 줄어든 금액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 금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인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재무성 시위도 벌어진 겁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인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뭐 어떠한 특별한 혜택이 뭐 더 주어지거나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점점 세금을 많이 올리고 그러한 이유가 일본의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쥐어짜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베 때부터 그 대기업에 대한 그 세금, 기업세는 대폭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국민에 대한 그 부담은 대폭도 올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불만이 쌓여서 그러한 시위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거는 뭐 한국도 지금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좀 크게 정책적으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계엄 관련 시위가 지금의 일본 시위에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다분히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시위를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러한 분위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재무성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면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좀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진보 정치인분을 제가 또 친하게 지내는 분이 있어서 진보 정치인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뭐 대학 교수님 그리고 시민단체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그 시민단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무래도 시민단체 분들이 이제 시민 그 뭔가 활동을 하려면은 사람들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냐. 정말 부럽다. 일본도 한국처럼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정말 부럽다고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에서 최근에 벌어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시위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일본인들도 자극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상황이 지금 쌀값도 뭐 2배로 오르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 좀 요게 좀 수그러들고 하면은 뭐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무성 시위에 나온 사람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잠깐 그렇게 시위에 나온 거지 이게 지속적으로 또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이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질 거라고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선 시위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일본에서는 데모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그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나라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나라 잘 되라고 이거 하는 거지 나라 못 되라고 국민들 잘못 되라고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에도 시대도 아니고 나라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가끔씩 듣거든요. 좀 아무래도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다 보니까 정치에도 관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분위기는 뭐 바뀌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뭐 시위나 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부분이 좀 크고 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일본인들이 여행을 잘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한국에 많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인들이 여행을 안 갑니다. 해외여행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권 보유율을 보면은 2024년 기준 일본인들 여권 보유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선진국 정도 되면은 한 50% 되거든요. 한국은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정말 17%면은 정말 후진국도 이 정도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일본인만 해외여행을 가는 거죠. 이 17%의 사람들이 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중에서도 이제 가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극소수의 일본인들만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여행지가 한국입니다. 근데 너무 적은 숫자다 보니까 한국에 가장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제가 가끔 인터넷상에서 좀 보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일본에 가는데 일본인들은 왜 한국에 안 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여권 보유율이 적고 해외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정말 적은 수의 숫자가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오는 일본인들 보면은 이게 한국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정말 한국이 또 가깝고 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이 좋아서 또 아무래도 또 한국하고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 가깝고 아무래도 저렴하고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짧게 뭐 금방 갔다 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을 선호하고 한국을 가장 많이 오게 되는 거죠. 현금만 가지고 한국에 온 일본인들이 곤욕을 겪었다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제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기획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영상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캐시리스가 가장 높은 1위 국가입니다. 현금 없이 살 수 있는 1위 국가 한국이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그렇다면은 현금만 가지고 한국에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현금만 가지고 한국에서 여행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아날로그다, 뭐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일본 여행 가면은 현금 거의 쓰지 않고 카드만 가지고 또 아니면 스마트폰 결제 뭐 이러한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여행 가능합니다. 거의 현금 쓰지 않고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변해서 일본도 캐시리시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현금 없이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현금을 좀 써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 기사에서는 현금만 가지고 생활을 해보자, 여행을 해보자 했는데 현금만 가지고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현금 없는 버스가 도착을 해서 곤욕을 겪었고 그리고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키오스크가 있는데 그 키오스크에 현금 넣는 구멍이 없더라. 뭐 이러한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관광지를 가니까 관광지는 그나마 좀 현금을 받는 곳이 많이 있어서 관광지는 현금만 가지고 좀 관광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현금만 가지고는 생활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인들 반응은 아무래도 뭐 한국은 아무래도 IT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뭐 이러한 얘기 나오고 또 뭐 지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본이 이렇게 좀 캐시리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지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정전이 되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카드 이러한 것들이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현금은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의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러한 뭐 반응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관광할 때 절대 일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인 건가요?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제가 2가지 영상을 올렸거든요. 하나는 처음 만났는데 반말하는 일본인. 일본인은 왜 반말을 할까에 관한 영상을 올렸고 또 하나는 대만에서 나온 기사였어요. 대만에서 어떤 여성이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쓰지 말고 영어를 써야 된다. 그 이유가 어설프게 일본어를 쓰면은 좀 무시를 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영어를 쓰면은 좋은 대접을 받는다. 이러한 내용이 대만에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분이 좀 동일하게 일맥상통하는 게 일본에 가면은 아무래도 일본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그냥 관광 목적으로 가면은 이거를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일본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반말을 하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인데 뭔가 이제 뭐 서류 같은 걸 뗄 일이 있어서 뭐 시청이나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찾아가서 이제 뭐 요거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처음에 굉장히 친절하게 일본어로 응대를 하다가 이제 알고 봤더니 한국인인 거예요. 그다음부터 갑자기 반말을 하더라.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경찰을 만나서 뭐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존댓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한국인인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반말을 하더라. 뭐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반말을 왜 하는 거냐 뭐 이러한 좀 논쟁이 좀 인터넷상에 보면 있는데 저도 좀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일본에 가서는 그냥 영어를 써라. 좀 이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어설프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 여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설프게 일본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일본어 쓰면은 좀 뭐라 그럴까? 만만하게 본다고 할까? 좀 하대한다고 그럴까? 좀 갑자기 좀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인데 반말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일본인들한테 왜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반말로 하는 거다. 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말 능숙한 일본어로 존댓말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반말로 이야기를 해요. 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처음에는 존댓말로 하다가 한국인인 걸 알고 반말로 이야기를 하고 좀 이러한 거 보면은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어설프게 일본어를 쓰느니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본인들의 태도가 바뀌더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애초에 일본에 간다면은 그냥 영어를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인터넷에 보면은 좀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일본에 여행을 가니까 여행 일본어 뭐 이런 것쯤은 알고 일본 여행을 하자 뭐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뭐 일본어 알면 좋긴 하죠. 그런데 영어를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네, 영어를 쓰는 게 좋다. 뭐 그렇게 그러한 대만에서 그러한 기사도 나왔고 뭐 저도 그러한 영상을 뭐 만들어서 뭐 올리고 뭐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에 좀 반말 문화가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반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자기하고 좀 나이가 비슷하다 싶으면은 또 반말로 이야기를 하고 좀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반말로 이야기하는 게 있고 이거는 뭐 일본인이나 외국인이나 뭐 상관없이 일본의 문화 뭐 그러한 부분이 존재를 해요. 또 하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반말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본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또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외국인 노동자를 좀 이렇게 좀 낮게 내려다보고 반말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막대하고 막 반말로 처음부터 반말로 이야기하고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일본에서는 더 크게 두드러져서 나오는 게 아닌가 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이것저것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혹시라도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 뭐 정치 관련 그러한 이야기들 궁금하시면은 제 채널에서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